반면에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수많은 재난 현장 출동과 또 이 재난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곤란을 최고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면이 가장 어렵고 힘드신 일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트라우마 자체의 어떤 속성 때문에 제가 좀 참 이 일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염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길게 막 본인들의 상태를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짧은 단어 하나 너무 그냥 그 순간이 끔찍했다든지 그 순간에 정말 미칠 것 같았다든지 그때 우리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한다든지 그냥 그 아주 짧은 단어나 문장 아니면 그냥 그분들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그냥 그 분위기만으로도 저도 그곳으로 제가 간 듯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이제 치료자로서는 저희가 또 가치가 앞에서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고 제가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이제 케어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 스스로 굉장히 균형을 잡으면서 또 이제 그분들 도와드려야 하는 이런 거가 좀 힘들 순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불시에 터지는,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인턴 때도 응급실 턴을 가장 싫어했는데, 밖에서 삐뽀삐뽀 소리만 나와도 저는 아주 그냥 진저리를 쳤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예정된, 계획된 대로 이렇게 살기를 바랬었었는데, 근데 이제 인생이 이렇게 제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형이 터지고 또 다른 그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참 이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늘 약간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그 재난의 속성 때문에도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 얘기만 듣고 있는데도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재난 현장에 또 마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또 이렇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중책을 또 맡으셔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에 이렇게 가 계신데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하여튼 동료 정신과 의사 또는 뭐 아니면 국가, 사회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잠깐의 어떤 연구 경험 그때는 뭐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은 또 많이 쌓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큰 일을 맡아서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여기 계시는 최정호 교수님도 찾아뵙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 여러 선배님들, 또 학회, 연구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단, 연구협의체라든지 또 학회라든지 저희는 계속 도움을 받고 있고 사실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만 쭉 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은 그런 바람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늘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냥 일이 터졌을 때만 좀 관심과 지원이 좀 집중이 되고 일이 끝나면 정말 놀랍도록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러는 와중에도 재난은 뭐 늘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늘 뭐 재난 뭐 비슷한 이런 재난이 뭐 늘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은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자원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재난 심리 지원이 굉장히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점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전망을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꾸준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좀 제가 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자체, 그 충격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또 2차적인 그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이라든지 악플, 루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간신히 조금 일어나서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당기고 주저앉히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문화가 생긴다면 훨씬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아마 엄청난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이 달라지고 좀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재난 정신건강의학의 그야말로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심령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서 조금씩 쌓아져 나가고 있고, 그나마 어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